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유값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생계형 트럭 등을 소유한 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데요.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민들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기획재정부 주최 4달 4일 공청회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용역에는 휘발유 값은 그대로 두고 경유값을 기존 100%에서 125%로 LPG 값을 기존 50%에서 75%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기재부가 이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환경을 명분으로 이용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영업용 생계형 트럭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운전기사들의 형편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도 안 좋은데 주유값을 올린다고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주유값 현상을 해당가 더 내려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경제 안 좋으면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차 퇴출과 관련 정유회사 관계자들은 국내 정유회사의 정제시설의 경우 초저유황 경유를 전국 주유소에 납품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어느 정도의 지장은 줄 수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 경유의 질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저유황 경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초저유황 경유라 이런 표현까지 해서 물론 저는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런 걸로 얼마만큼의 경유가 환경에 오염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그것만큼을 가지고 유류세나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서민용 기름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한편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그저 허울뿐인 대책이 아닌 많이 고민하고 신중한 판단 끝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북 완주군은 고산 휴양림 일대의 자연경관을 차별화된 산림 휴양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산림복지지구 추진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고산면 고산자연휴양림 672헥타르를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로 신청키로 했습니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은 고산자연휴양림을 산림복지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급증해야 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문화, 휴양, 치유, 교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8월로 예정된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휴양과 치유숲길 조성, 탐방로 및 야외교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주군은 산림복지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3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50%의 국고 지원과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일자리 행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 지역 곳곳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세종시 중소기업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방문해 연구실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24일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치원읍 평리문화공간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침산 새뜰마을 현장과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방문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30년 전 민주주의를 염원한 6월 항쟁 정신으로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24일 천안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및 표석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그 어떠한 국가 권력이라도 평범한 시민의 자위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우리의 투쟁은 성공했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권자들이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바로 투쟁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민주항쟁 영상 상영과 기념식, 표석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요.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시장 집무실에 대전 행복나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상황판은 대전 지역 주요 고용 동향 지표와 일자리 관련 지표 등 모두 17개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 최근 3년간의 고용률, 실업률 등 일자리 관련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업체 수와 신설 법인 수와 함께 벤처기업 수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권 시장은 일자리 상황을 매일 챙기면서 대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2017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를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가장 높고 어린이와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편으로 국민안전처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사업에 선정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안전축제엔 어린이와 학부모 등 10,000명 이상의 행사장을 찾았으며 특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에 따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실내, 실외 체험장과 안전 관련 인형극 공연 등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안전체험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